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7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JC케미칼이고요. 코드 번호는 137950입니다. 자, JC케미칼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으면서 지지 구간에서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지 구간 여기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서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좀 버티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볼 요인이다라고 일단은 포인트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 자, 영업이익률 매출이 1,100억 원에서 2,000억까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은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흑자가 좀 났다. 지배수주 순이익, 비지배주주 순이익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에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좀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3분기에는 적자가 났어요. 단기 순이익 이렇게 1분기하고 3분기 통상적으로 1분기하고 3분기, 그리고 2분기하고 4분기. 2분기하고 4분기가 이제 그 좀 성수기인 것 같고, 1분기하고 3분기는 어떤 이유에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좀 비성수기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패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 되는 부분들이 같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주당 EPS 자체가 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뭔가가 이 기업의 활동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뭔가가 모르는 그런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 디젤 산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을 보시면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증류를 제조를 하여 정유사 발전사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 제조업계 최초로 2012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를 했고, 국내 정유사 및 발전사를 통해서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2013년 7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하여 여러 차례 수출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울산 신항 공장 완공으로 기존의 임차 저장 시설을 대체함으로써 임차료와 입출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자, 이런 2분기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1분기에 이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우리 1분기 실적이 자, 여기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제 임차료와 입출하 비용이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료 제품 원활한 보관 판매가 가능한 물류 인프라 리진을 확보를 했다. 자, 그리고 원료 정제 시설 완비로 저가 원재료 가공을 통한 원료 다변화가 가능해졌고, 바이오 증류 제조 용량이 대폭 증가되어 효율성이 증가됐다. 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1분기하고 3분기 이렇게 좀 보니까 뭔가 계속 투자가 설비에 대한 투자, 인프라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JC케미칼 바이든 관련주 수혜 계속될까?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바이오 디젤이 바이든 수혜주로 좀 분류되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미리 보는 에너지 기상도 태양광 맑음, 바이오 원료 흐린디 맑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동이 일어났던 해다. 이번 해가 주거 이동 취사 그런 에너지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겪고 있다. 근대화의 주역 석탄은 급속도로 퇴출되고 있고, 석유 시대의 종말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이끄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크게 성장을 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탈탄소 사회를 이끌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던 바이오 원료 이런 운송 수요 급감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자, 여기에서 친환경을 전면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탈탄소 사회를 이끌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는 바이오 연료,
운송수단 급감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재무가 조금 좀 힘들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태양광이 발전이 됨으로써 석유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바이오디젤 부분에서도 이제 석탄대, 풍력,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수요가 용량이 좀 이제 반대로 됐죠. 2025년도 전망치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게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역전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생에너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여기 IEA 에너지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당초 전년 대비 22억 리터 증산이 예상됐던 올해 글로벌 바이오연료 시장은 바이오 에탄올 생산 거점인 미국과 브라질 생산량이 각각 줄어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 감소를 맞이하게 됐다. 자, 코로나 확산으로 운송에 쓰이는 연료 전반의 수요가 감소한 데다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 가격이 폭락하면서 바이오연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 에너지 협회에서는 기구에서는 코로나19 진정세에 접어들며 바이오연료의 생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봤다. 자, 이렇게 바이오연료가 회복 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탈탄소 넷제로 목표에 이르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송연료 내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 조금 위축됐었다. 바이오 연료 산업이 조금 위축됐었다. 그렇지만 이제 각국 정부가 탈탄소 그리고 넷제로 목표에 이르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송 연료 내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디젤 내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좀 높이는 거죠. 이전에 이걸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해초류에 뽑아내는 기름 성분 중심으로 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좀 줄어들더라도 탈탄소, 넷제로 이런 전망에 힘입어서 이제 수요가 조금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린 뉴딜, 넷제로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좀 성장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원유 대신에 정제 대신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 코로나가 이제 미국 정유사 설비도 바꾼다라고 합니다. 이게 8월 31일 기사인데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유 정제 시설 가동률이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자, 바이오디젤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되는 비율들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디젤을 혼합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의무 혼합 비율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 입장에서는 이 산업 자체가 파이 자체가 좀 커질 수도 있다. 점유율을 국가에서 끌어올려 준다라고 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석유 자체의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긴 하지만 그거는 원유를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크겠지만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요가 좀 증가된다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전체적으로 조금 파이 자체가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좀 회복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지금 이제 바이든이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바이든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이든이 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좀 나와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의 실적에 기업 자체적으로 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기대감으로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삼전 3승, 3전 3승, 뭐 3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아예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